지금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축구계에 살아있는 신 메시를 처음 본 동료들이 기절할 뻔했다며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에 이어진 메시의 충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를 점령한 손흥민 선수. 입단 첫날부터 현지 언론들이 도대체 이런 선수가 어디 있냐며 앞다투어 특필한 사건. 실력보다 더 무서운 그들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자 자존심 강한 미국인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스타병, 자만심, 그들에겐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 1% 슈퍼스타들이 미국인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든 그 소름 돋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2023년 여름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은 유럽이 아닌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오른 남자,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메시는 은퇴 전 마지막 휴양을 즐기러 온 것이겠지. 설렁설렁 뛰어도 미국 리그 정도는 씹어먹겠지. 하지만 메시가 마이애미 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은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차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젊은 미드필더 야닉 브라이트는 최근 매체 골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메시가 팀에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밤을 설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브라이트에게 메시는 TV 속에서나 보던 감히 눈도 마주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브라이트는 말합니다. 메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거든요. 손이 떨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스타는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브라이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구석에 서 있던 신인 선수에게 먼저 다가온 것은 다름 아닌 메시였습니다. 메시는 거만한 몸짓이나 거창한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혹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처럼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닉 만나서 반가워. 가족들은 잘 지내니? 이탈리아에서 온 내 부모님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셨어? 브라이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발롱도르를 8번이나 수상하고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세계 1인자가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 선수의 가족 관계와 조국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동료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메시만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메시의 반전은 경기장 밖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브라이트는 메시가 팀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진정한 리더입니다. 경기 전에는 항상 우리를 자극하고 하나로 묶어줄 정확한 단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훈련장에서는 누구보다 디테일에 집착하죠. 메시는 연습 경기 도중에도 패스 하나, 트래핑 하나가 어긋나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책은 결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철저하고 완벽한 프로의 조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의 태도는 팀 전체에 전염되었습니다. 꼴찌를 전전하던 인터 마이애미가 구단 역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비결은 메시의 발끝이 아니라 그의 집요할 정도의 완벽주의와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브라이트는 메시와 나눈 아주 특별한 대화 하나를 더 소개했습니다. 메시는 브라이트의 조국인 이탈리아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며 과거 AC 밀란의 홈구장인 산시로에서 치렀던 치열한 경기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우연은 여기서 터졌습니다. 2011년 메시가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산시로에서 승리를 거둘 때 어린 꼬마였던 브라이트가 바로 그 관중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메시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브라이트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어린 시절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도 결코 벽을 두지 않는 메시의 모습에 브라이트는 눈물을 흘릴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는 이번 시즌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고 2년 연속 시즌 MVP에 선정되었습니다.
기록만 보면 역시 메시다라는 탄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메시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그의 골 기록 때문이 아닙니다. 경기장 밖에서 그가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 즉 스타병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몸값을 가진 선수가 팀 막내의 가족 안부를 챙기고 패배한 동료를 먼저 안아주는 모습에서 미국인들은 진정한 영웅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의 품격은 비단 메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LA에서는 또 다른 황제, 우리의 캡틴 손흥민이 미국인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동부의 마이애미에 메시가 있다면 서부의 천사들의 도시 LA에는 대한민국이 낳은 불세출의 영웅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유니폼을 입었을 때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할리우드 사상 최대의 캐스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보여준 모습은 화려한 스타의 몸짓이 아니라 가장 성실한 노동자의 태도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연봉과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슈퍼스타가 보여준 의외의 모습에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미국 프로 스포츠계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단 첫날 일화는 지금도 LAFC 동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런던에서 LA까지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손흥민 선수. 구단 측에서는 당연히 며칠간의 휴식과 시차 적응 기간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쉬러 온 게 아니라 팀에 기여하러 왔다. 지금 당장 동료들과 발을 맞추고 싶다며 곧바로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료 수비수 라이언 홀링스헤드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세계적인 스타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금은 거만하거나 대우받길 원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 먼저 운동장에 도착해 공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팀의 기강은 단번에 잡혔습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인 은코시 타파리는 손흥민 선수와의 첫 만남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너무 좋고 무엇보다 장난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는 훈련장에서 결코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농담을 건네고 주전과 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선수에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타파리는 덧붙였습니다. 그가 오고 나서 라커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기장에 나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세계 최고의 캡틴이 웃으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이 가진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힘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은 손흥민 선수의 한결같음입니다. 수천 명의 팬이 몰려드는 퇴근길에도 그는 단 한 명의 팬이라도 더 눈을 맞추기 위해 걸음을 멈춥니다. 심지어 구단 청소 대행업체 직원이나 경비원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기억하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할리우드 스타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친절함이라며 손흥민의 인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잘 아는 미국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겸손한 손흥민의 모습은 그들에게 신선한 경악을 넘어선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인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곧바로 성적으로 직결되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젖어있던 팀은 손흥민의 합류 이후 단 한 번의 연패도 허용하지 않는 강팀으로 거듭났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 실수를 한 동료에게 다가가 화를 내는 대신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다음 기회가 있어라고 속삭입니다. 그런 선배의 응원을 받은 후배들이 다시 힘을 내어 달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미국 대륙에 이식한 K-리더십이 정수였습니다. LA 시민들은 이제 농구의 르브론 제임스만큼이나 축구의 손흥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골을 많이 넣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만심이라는 단어를 태생적으로 모르는 것 같은 그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자신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적인 마음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메시가 동부에서 신의 아우라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손흥민은 서부에서 가장 밝은 태양처럼 따뜻하게 모두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또 다른 감동을 자아내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낳은 유쾌한 천재 토마스 밀러입니다. 동부의 마이애미, 서부의 LA에 이어 이번엔 북쪽 캐나다 밴쿠버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엘은 뮌헨의 상징이자 독일 축구의 살아있는 역사 토마스 밀러가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입단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밀러의 미국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한 독일 스타가 북미 특유의 개방적인 문화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밀러는 입단 첫날 공항에 마중 나온 팬들에게 독일식 농담을 던지며 그 걱정을 단 1초 만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슈퍼스타가 아니라 동네 축구장에 놀러온 즐거운 형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밀러의 가장 큰 무기는 발끝이 아니라 그의 입과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입단하자마자 팀의 라커룸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보통 유럽의 대스타가 오면 팀 내 어린 선수들은 주눅 들기 마련이지만 밀러는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망가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훈련 도중 실수를 한 후배에게 다가가 내 할머니도 그것보다 잘 차겠다 며 농담을 던지고는 본인이 더 크게 웃으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밴쿠버의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밀러는 우리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시끄럽고 가장 웃기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가 옆에 있으면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놀이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바로 밀러가 가진 유쾌한 카리스마의 정체였습니다. 밀러의 마법은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만년 중위권에 머물던 밴쿠버는 밀러의 합류 이후 믿기지 않는 상승세를 타며 마침내 MLS컵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운명의 대결에서 밴쿠버는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 밀러는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게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썼다. 밀러는 동료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도 밝게 웃으며 팬들에게 인사하는 밀러의 모습에서 밴쿠버 시민들은 결과보다 더 소중한 스포츠맨십의 진수를 보았습니다. 미국 매체 디 애슬레틱은 밀러와 손흥민의 공통점을 분석하며 흥미로운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밴쿠버와 LA 사람들에게 이 레전드들에 대해 물으면 답변은 데칼코마니처럼 동일하다. 경기장 안팎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한치의 자만심도 없다는 것. 밀러는 밴쿠버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급 스포츠카 대신 자전거를 택하고 명품 옷 대신 팀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는 이 소박한 천재에게 미국인들은 완전히 마음을 뺏겼습니다. 스타병이라는 단어가 밀러의 사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메시도 손흥민도 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은 약함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소 증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 세 선수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이 쏘아 올린 화려한 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골 뒤에 숨겨진 동료에 대한 존중, 팬들에 대한 예우,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진정한 슈퍼스타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미국 대륙에 뿌려진 이 거장들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실력만큼이나 인성이 훌륭한 리더가 팀을 어떻게 바꾸고 나아가 한 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국 현지 중계 카메라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후 3분 동안이나 손흥민의 이 얼굴을 단독으로 비추었습니다. 해설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를 봐왔지만 이토록 진실한 눈빛을 가진 인간은 처음 본다. 라고 말이죠. 대체 무엇이 이 완벽한 슈퍼스타를 이토록 처절하고도 아름답게 만든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는 LAFC 입성 후 단 한 경기도 허투루 뛴 적이 없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는 신체적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 거칠기로 유명하지만 손흥민은 그 거친 압박 속에서도 가장 많이 뛰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의 스프린트 횟수는 팀 내 다른 선수들보다 1.5배나 높았습니다.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적당히 조절하며 뛸 법도 했지만 손흥민은 마치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경기인 것처럼 뛰었습니다. 동료 라이언 홀링스 헤드는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손은 이미 모든 걸 이룬 선수잖아요. 그런데 왜 갓 데뷔한 신인보다 더 절박하게 뛰는 거죠? 그를 보고 있으면 우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 강렬한 눈빛 뒤에는 타인에 대한 한없는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땀이 눈을 찔러 제대로 뜨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을 기다려준 꼬마 팬의 유니폼에 정성껏 사인을 해줍니다. 손은 떨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이와 눈을 맞추며 환하게 웃어주는 그 얼굴. 그 순간 카메라는 손흥민의 눈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거기에는 스타로서의 의무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지 기자는 이를 두고 손흥민의 땀방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의 인성은 그가 흘린 땀의 양만큼이나 깊고 진하다고 평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미국 진출 초기 일부 냉소적인 언론들은 그를 유니폼 판매용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실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고 그저 이름값으로 돈이나 벌러왔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말 대신 얼굴로 증명했습니다. 매 경기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승리를 향해 불타오르는 그 눈빛을 보고 언론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수석 기자는 공식 사과문을 방불케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오해했다. 그는 관광객이 아니라 정복자였고 그 정복의 무기는 총칼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손흥민 선수가 카메라를 응시하며 보여준 그 진심 어린 눈빛은 이제 미국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나도 소니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고백이 SNS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캡틴. 그가 흘린 땀방울은 미국 대륙의 척박한 축구 열기의 단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영웅은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가장 힘들게 땀 흘리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요. 지난 시즌 중반 미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마이애미의 한 조용한 저택에서 3명의 남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리오넬 메시, 손흥민, 그리고 토마스 밀러. 각자의 팀에서 우승 경쟁을 벌이던 라이벌들이자 전 세계 축구 역사를 상징하는 이들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은밀한 만남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이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훗날 구단 관계자의 입을 통해 조금씩 흘러나왔고 그 내용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역시 유쾌한 리더 밀러였습니다. 밀러는 메시와 손흥민에게 우리는 이제 축구로 증명할 게 더 이상 남지 않은 사람들인데 왜 이 낯선 땅 미국에서 이토록 처절하게 뛰고 있는 거냐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에 메시는 아주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마지막 커리어가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길 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먼저 훈련장에 나오고 가장 늦게 나가는 이유는 미국의 어린 선수들에게 신이 아니라 노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메시의 이 말에 손흥민 선수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아시아 선수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캡틴으로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다. 그것은 천재성보다 위대한 것은 겸손과 성실함이라는 사실이다. 손흥민은 자신이 경기장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카메라를 응시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전 세계 아시아 아이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와 밀러는 손흥민의 이 뜨거운 진심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로를 라이벌이 아닌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밤 세 사람은 한 가지 비밀스러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 축구의 수준이 어떻든
우리의 명성이 어떻든 은퇴하는 그날까지 단 한순간도 자만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새 전설은 서로 약속했습니다. 팀의 막내보다 더 많이 뛰고 팬들에게 더 많이 웃어주며 가장 낮은 곳에서 동료들을 섬기기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기장에서 보는 메시의 겸손함, 손흥민의 투지, 밀러의 헌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팀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황제의 품격이라는 하나의 약속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실제 경기장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소름 돋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후 손흥민과 메시는 마치 친형제처럼 포옹하며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비추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를 건넸습니다. 현지 기자들은 저들은 축구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위대한 인성 교육 현장을 보여준 것 같다며 극찬했습니다. 밀러 역시 밴쿠버에서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이 특별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메시, 손흥민, 밀러. 이 세 명의 거인이 미국 대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축구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분야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 즉 겸손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밀 회동에서 시작된 이 겸손의 바이러스는 이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와 손흥민 그리고 밀러가 보여준 믿기지 않는 인성 에피소드들은 축구계를 넘어 미국 정재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명받은 미국의 한 정보기술 분야 억만장자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이 자산가는 세 선수에게 미국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홍보 대사직을 제안하며 금액란이 비어있는 이른바 백지 수표를 건넸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자신들의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몇 차례의 광고 출연과 사교 파티에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는 이 유혹적인 제안 앞에 세 명의 황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세 선수 모두 이 파격적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미국에 온 진짜 목적이 훼손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경제지들은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돈보다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스포츠 스타들을 보았다며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거절 사유는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는 구단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에 앉아 샴페인을 마시는 시간보다 나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어린 팬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내 시간은 광고주가 아니라 나를 응원해주는 팬들과 동료들을 위해 존재한다.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된다고 믿던 일부 미국 비즈니스 거물들은 손흥민의 이 단호하고도 따뜻한 거절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캡틴 손의 진면목이었습니다. 메시와 밀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는 백지 수표 대신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축구장 건립을 역제안했습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광고 출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밀러 또한 밴쿠버의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선재단 설립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돈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억만장자의 백지 수표를 공동체의 희망으로 바꾸어버린 황제들의 지혜에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경악하며 항복했습니다. 미국 대륙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얻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메시, 손흥민, 밀러는 백지 수표를 찢어버림으로써 자신들의 가치를 오히려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얻고자 한 것은 달러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아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스포츠맨십과 인성의 예시로 이 세 명의 이름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 미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계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깊은 우정을 나누던 메시, 손흥민, 밀러 세 사람이 각자의 구단 채널을 통해 동시에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직감하게 하는 이 예고 없는 발표에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첫 문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전 세계 팬들은 슬픔이 아닌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승리에 대한 기록도 화려한 우승 트로피에 대한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에 대한 고백이자 팬들을 향한 절절한 연애 편지였습니다. 성명서의 첫 문단은 메시의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축구의 신이라 불렀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그저 공을 사랑했던 아르헨티나의 작은 소년이었을 뿐이다. 메시는 자신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골을 넣었을 때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경기가 끝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나가는 자신을 향해 메시,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해준 한 평범한 팬의 눈동자를 보았을 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며 축구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트로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지는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런던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 왔을 때 사실 나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를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준 동료들과 팬들 덕분에 나는 다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매 경기 땀에 흠뻑 젖어 카메라를 응시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땀방울 하나하나에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한국의 팬들과 이곳 미국 팬들에 대한 제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날은 있었을지언정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 부족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는 물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언제나 유쾌했던 밀러도 이날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축구는 결국 쇼입니다. 하지만 그 쇼를 완성하는 것은 배우인 우리가 아니라 관객인 여러분입니다. 제가 훈련장에서 장난을 치고 웃음을 전파하려 했던 이유는 이 힘든 세상에서 축구만큼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밀러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축구장이 웃음소리로 가득 차길 바란다며 후배 선수들에게 자만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축구 자체를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따뜻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같은 밀러의 마지막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공동 성명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이 후배들과 세상에 남기는 인생의 지침서와도 같았습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인성은 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완성된다는 진리를 그들은 글로써 마지막으로 증명했습니다. 미국 리그 사무국은 이들의 성명을 액자에 담아 전 구단 라커룸 입구에 걸어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 황제들의 겸손함을 매일같이 가슴에 새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감동을 몰고 왔던 새 거인이 미국 대륙을 떠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향기는 미국 전역의 학교 운동장으로 동네 작은 축구장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어린 선수들은 골을 넣고 나면 거만한 세리머니 대신 어시스트를 해준 동료에게 먼저 달려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상대팀 선수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메시 손 밀러 효과라고 부릅니다. 실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미국 스포츠계의 인성이라는 새로운 표준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카메라를 응시하던 손흥민 선수의 그 강렬한 눈빛을 말입니다. 그 눈빛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태웠다라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계 1인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팀 막내의 가족 안부를 묻던 메시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그리고 준우승의 아픔 속에서도 동료들을 웃게 만들었던 밀러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이 어디까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위대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칼럼니스트는 세 선수의 은퇴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수조 원의 돈을 들여 축구 스타들을 수입해왔다. 하지만 메시, 손흥민, 밀러가 우리에게 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축구 전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법과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미국 축구의 수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미국인의 품격을 올렸다. 자존심 강한 미국 언론들이 이토록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 선수가 보여준 스타병 없는 삶이 현대 사회가 잊고 살았던 겸손이라는 미덕을 다시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는 단순히 축구 선수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혹시 작은 권력에 취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신의 성과만을 앞세워 동료의 땀방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시와 손흥민 그리고 밀러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왕관은 스스로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씌워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구 황제들이 미국 대륙에 뿌린 씨앗은 이제 존중과 배려라는 이름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땀과 눈물 그리고 그 무엇보다 빛났던 겸손함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경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에게 손흥민처럼 환한 미소를, 메시처럼 따뜻한 안부를, 그리고 밀러처럼 유쾌한 격려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은 그런 작은 실천들로 인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거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감동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 감동 보따리는 앞으로도 전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는 따뜻하고 위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